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의회 차원의 징계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오늘 민간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열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의회 내부에서 찬반이 팽팽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시 의회 회의실로 사람들이 연이어 들어갑니다. 김진호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회부에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겁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8월 춘천시 동래면 이통장 협의회에서 캠프페이지 개발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지 말고 나가라며 언성을 높이고 부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김 의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막말과 고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의회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민간자문위원회에 김 의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당직자가 있다며 심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 건 이전부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당의 관계자가 그 윤리자문위원회에 있는 거를 의장이 임명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의장이 윤리를 심사하는데 이분이 들어온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안을 징계 안건으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때 가서 윤리 회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명백한 거니까 그걸 그 전에 정치 얘기로 먼저 끌고 나와가지고 무리하게. 실제 의회 윤리위원회가 김 의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징계를 의결하려면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는데 윤리위원회의 과반이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12월 2일 열릴 윤리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입장이 소속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양양군수를 상대로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의 서명인 수가 4,000명을 넘겨 오는 29일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미래 양양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총 100여 명으로 구성해서 서명 기한인 60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서명자 수 4,000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필요한 서명 인원은 전체 유권자의 15%인 3,771명으로 선관위 심사에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군수 직무는 정지됩니다. 다음 달 6일로 예고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의 총파업으로 도내 학교에서도 급식 등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른 교직원이 학교 보안관 업무를 대체하거나 급식 대용품을 구매해 지원하는 등 파업 기간과 규모를 고려해 학교 비정규직 업무 공백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 도내 조합원 92%가 찬성한 가운데 현재까지 집계된 파업 참여 인원은 1,800명입니다. 지난 여름 2,4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릉 안인 해안 사고가 심각한 연안 침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대응은 아쉽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2,400년 전 형성된 강릉 안인 해안 사고에서 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모래는 이미 대부분 사라졌고 큰 파도를 막기 위한 돌덩어리들만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해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강릉 에코파워의 연료 하역 부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한 방파제 때문입니다. 방파제를 설계할 때 침식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원설계에서도 일부는 좀 침식이 발생한다고 예측은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침식이 생길 거라고는 예측은 못했죠. 근데 그거보다 좀 많이 침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인 해안 사고의 관리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6일 안인 사고 대책을 논의하자며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탐방 안내소 이전, 출입구 변경,
안전펜스 설치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훼손 원인인 안인 하력 발전소 방파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강릉 에코파워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잠재 연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하시동 안인사고 노후화된 탐방로와 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다시 찾은 현장에선 여전히 침식 방지 공사가 바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까만 잠재 안쪽에는 모래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잠재가 끝나는 지점과 방파제 사이 이 안쪽 공간은 계속해서 모래가 깎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침식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강릉 에코파워 측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인 침식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에도 순환 양민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추가 잠재 설치 등. 강릉시도 강릉 에코파워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 해안 사고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는 또 최근 해양수산부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이 일대 연안정비 사업 설계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자체에서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지역 업체 가운데 별도의 입찰을 하지 않는 1인 수의 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영월군은 특히 이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지적받아 왔는데요. 각종 꼼수를 활용한 계약 따내기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수의계약은 지역의 영세한 업체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2천만 원 이하 규모일 때 별도의 입찰 없이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지만 공개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영월군은 꾸준히 높은 수의계약 비율 때문에 비판받았습니다. 2020년 66.41%로 강원도에서 최고치, 전국에서도 5위라는 불명예를 쓴 뒤로는 점차 비율이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도 50%를 웃돌아 도내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어김없이 수의계약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200여 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가 같음에도 아내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차려 여성기업 혜택을 받거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명의만 추가한 신규 기업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일감을 받기 위해서 한 업체가 또 쪼개가지고 이 사업을 또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읍면별에 또 사업자 하나씩 또 이 업체를 또 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간 업체들이 겨울철 제설용 소금을 오히려 비싸게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가격이 15만 원도 있고 읍면별로 16만 원도 있고 읍면별에서 한 3천 톤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10,000원 시세차? 이 정도면은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산인데. 또 수의계약 비율 자체는 올해 30%를 보이고 있어 개선됐지만 외지 업체에 큰 금액을 몰아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건수로 보면 지역업체가 55%지만 계약 금액으로는 거의 2분의 1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잘한 것만 주고 좀 돈 되는 만한 거는 다 외지업체가 가져갔다라고 보는 거고. 의회는 업체 쪼개기 꼼수를 통해 계약을 따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업체별로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증액 최종 심사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 조정 소위가 시작되자 강원도가 국회에 이어 기재부를 찾아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어제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제2경춘국도와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 등 강원도 핵심 사업의 국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전 사업시행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 ECT가 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은 적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 ECT는 지난 2018년 11월 망상 1지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지난해 8월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고 이후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해 방지 사업 40개는 사업비가 줄었고 17개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백 장성광업소 산림과 토지 복구 사업 설계비가 33억여 원 감소했고 쌍용 CNE 영월광업소 먼지 날림 방지 공사비가 13억 5천여만 원 주는 등 모두 41개 사업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반면 쌍용 CNE 동해시 삼화동 석회석 광산 먼지 날림 공사 시공비 30억 원, 정선군 사부급 동원 탄강의 산림과 토지 복구비가 12억 5천여만 원 느는 등 17개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또 대한석탄공사 삼척 도계광업소 오염수 수질 개선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등 3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8만 3천여 농가에 1,430억 원의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농지 면적에 따라 5만 1,000명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이 1,000억 원, 0.5헥타르 이하 소농 3만 2천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430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지난달까지 경작사실 확인서를 내지 않은 농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우 교육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도내 한 대안학교가 1,000만 원을 들여 이념적으로 편향된 곳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